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6.13 지방선거 제주도 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어젯밤 제주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김광수, 이성문 두 후보는 서로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맞대결에 나선 두 후보는 각자 핵심 공약 소개로 상대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완성하면서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을 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교육 특례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고교 입시 문제. 이성문 후보는 김광수 후보가 마치 당장 올해부터 연합고사를 재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을 부활할 겁니까? 갑자기 왜 또 연합이란 말은 내신 100% 고입에 관한 부활을 포함해서 내신 100%도 포함하고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후보께서 지금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그거는 공론화를 거쳐봐야 되겠죠. 김광수 후보는 이성문 후보의 지난 임기에 제기된 교장 공모제 편중 인사를 들며 보은 인사가 아니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공모교장 중에서 4명이 아주 유명하고도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거나 지회장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총 6명 중에 4명인가 될 겁니다. 교육감 대신 후에 그분들을 더 중용하고 더 채용한 건 아니십니까? 오히려 다르게 이야기해야죠. 그 학교의 현재 상태와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어떤가. 지지층을 둘러싼 신경전도 뜨거웠습니다. 반이성문이라 그래서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크게 실이 저격수라고 언론에 표현할 정도로 견제를 해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지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념 공세로 가자는 겁니까? 8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바라는 두 후보 간 정책 대립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비례대표 제주도의원 선거 토론회가 오늘 낮 12시 35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 MBC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중당 강은주 후보와 노동당 김연자 후보, 녹색당 김기홍 후보가 참석해 정당들의 정책과 공약을 발표한 뒤 서로 검증하고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제주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격전지로 분류된 제주를 찾아 문대림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청년층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제주에 총출동했습니다. 제주가 격전지로 분류되면서 문대림 후보 지원에 나선 국회의원만 18명. 문대림 후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이자 준비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대림 후보와 제주 동문시장 등에서 열린 거리 유세까지 함께하며 4.3 특별법 개정과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등 당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제주 4.3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진상규명 완결판을 만들어내겠다. 저 추미애가 약속드리고 문대림 도지사 후보가 함께 약속드립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청년 유권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제주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스스럼 없는 대화를 나누며 청년층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청년 정책 공약을 1번 공약으로 제시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20, 30대 지지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훈련기관 설립과 안정적인 구인구직을 중개하는 일자리 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정치 이슈보다는 실제로 우리 생활상의 이슈,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능력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젊은 층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과제로 느끼고 있고요. 당 차원의 총력 지원과 전략적 표심 공략,
남은 기간 문대림, 원희룡 두 후보의 양강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이 골프장 명예회원에 위촉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원희룡 캠프 강전하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도내 모 골프장 명예회원에 위촉돼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대림 후보 측은 정치적 물타기라며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줄곧 더불어민주당이 수성한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서귀포 지역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동홍동 선거구를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 유입이 크게 는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의원과 정치 신인 3명이 도전장을 내 사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한 지역답게 최대 현안은 주차난 해결. 후보 모두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어떤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 부지를 1000여 평을 사놨어요, 2군데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주차 빌딩을 지어서 복잡한 도로를 차량이 원활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제 한 줄 주차. 그거에 중점을 두는 게. 그럼 서귀포시 의회 도로를 부지를 선매입하여서 임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차 빌딩을 설치해서 최우선으로 주차 빌딩 설치해서 그 상가 지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영리병원 개원 여부도 이 지역구의 최대 현안입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공공의료 체계 붕괴 측면에서 반대 의견이 맞서는 상황. 양임숙 후보는 개원 준비를 마쳤다며 찬성했고 오연승 후보는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찬반 입장을 유보했고 윤춘광, 강경필 후보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반대했지만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6.13 지방선거 제주 지역 투표소 230곳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투표소 가운데 접근이 불편하거나 공사 중인 15곳을 변경해 최종 230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정책과 세금 납부 상황, 전과 기록 등이 수록된 선거 공보물과 선거인의 등재 번호, 투표 장소 등이 담긴 투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보냈습니다. 제주 전역에 건축 붐이 일면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원상복구를 했다 건축 허가를 받는 편법 행위가 잇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해안마을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무성한 잡초더미 사이로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앙상한 나무가 줄지어 섰습니다. 이곳 토지주는 2년 전 산림을 불법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뒤 나무 1,4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대부분 고사하면서 5달 만에 건축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녹지로서 기능을 잃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규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구되면 법상에는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산지조정 불가다 근거가 없고 허가 기준에 맞으면은 나갈 수 있어요. 이처럼 산림을 훼손한 뒤 형식적으로 원상복구해 건축 허가를 받는 사례가 도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복구 수목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원상복구 관련 규정이 허술한 데다 복구 뒤에 사후관리 규정도 없어 이 같은 편법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불법 산림훼손 사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 관련 규정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복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의 심의를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관리를 하고 원상이 잘 되고 있는가를 1년이나 2년의 시간적인 과정을 두고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술한 원상복구 기준을 틈탄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의 산림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미군에 의한 피난민 집단 학살, 영동 노근리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68년이 됐습니다. 최근 열린 위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 운동과는 달리 노근리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추가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닷새 동안 이어진 미군의 총격으로 영동 주민들이 한꺼번에 숨진 쌍굴다리. 학살이 자행된 지 68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곳곳에는 총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생존자 대부분은 지병 등으로 목숨을 잃어 이제 남은 건 고작 40명 정도. 그나마 70을 넘긴 고령으로 대부분 위령제 참석도 못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잊어질까 잊질 못하지. 그 쇠붙이 같은 소리가 크게 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놀라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합동조사로 진실이 드러났지만 학살 명령은 없었다며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 잘못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배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우리 정부도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3도 그렇지만 노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분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성을 보인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봅니다. 올해로 68주기를 맞아 열린 위령제에서도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소홀함이 지적됐습니다. 그동안 20번이나 열린 위령제에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장관 추모사, 그것도 대신 읽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평화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 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네, 오늘 출국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도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한편 기온은 오늘 오전까지는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재 기온 20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기온은 한림과 대정이 20도, 고산 1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도 오늘 낮 기온 23도 내외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구자와 표선이 2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1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오늘 산간 지역은 윗세오름이 12도, 성판악은 15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도서 지역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19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0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 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인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연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식당과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 외국인 62명과 내국인 고용업주 5명을 붙잡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모 씨와 32살 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살 A양과 성매매를 알선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고 씨는 A양과 성매매를 한 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지 재산세율이 인하됩니다. 제주도는 1990년 이전에 취득한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재산세율을 현재 0.07%에서 0.049%로 낮추는 내용의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은 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장의 주민세를 면제하거나 자동차세를 낮춰주고 별장 취득세 자진 신고 특례 기간을 2019년 말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을 가입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제주도민이 국내에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다칠 경우 최고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제주도 예산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CCTV가 설치됩니다. 제주시는 최근 확장 공사가 벌어지는 연호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시 중앙로 일대와 한림읍과 애월읍 등에 CCTV 48대 설치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제주시에 설치된 CCTV는 총 108대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